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초유경의 집 앞이 시끌벅적해집니다. 왜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한 사내가 포착포착 참새처럼 춤을 추면서 초유경 집 앞에서 어허랑 어허랑 소리치는 겁니다. 어허랑은요, 과거 급제한 인물이 행진을 할 때 그 행렬을 따르던 소리꾼이 외치는 소리를 말합니다. 자, 그 소리꾼의 뒤로 의기양양해서 말을 타고 오는 사내가 있었는데요. 바로 소과에 합격한 최세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초유경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초유경의 집 앞으로 온 것이죠. 아, 진짜? 집 앞이 시끄러워지자 궁금해진 초유경이 대문 앞으로 나옵니다. 검고 긴 머리는 틀어 올렸고요. 붉은 옷소매도 걷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왔지만 화려하고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자, 이 초유경을 마주한 최세원,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 공연을 보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너무 잘 봤는데 연락처 좀. 까지 들리지 않거든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해서 네. 제일 능력이 좋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걸 앞세워서 온 거면 거의 결혼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 굳이 그 멋진 날에. 글쎄요. 최세원은요,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항상 교만해서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오늘은 어찌 나왔느냐? 내가 예조자랑이 되면 회초리를 칠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뭐야? 아, 그 여자가 늘상 이제 튕긴 거예요. 만나지 않겠다고. 근데 이제 좀 능력치가 올라가서 그 본인의 권세를 앞세워서 다시 만나러 간 거죠. 아하. 너 나 거절하면 감당 가능해?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합격 전 최세원이 유생일 때 그걸 계속 마음에 담아두다가 교만하고 도도한 초유경의 버릇을 잡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근데 선생님, 예조 좌랑 이게 혹시 뭐죠? 자, 6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2호, 예병, 형공 여러 그 정부 부처들이잖아요. 네. 예조는요, 조선의 문화를 담당한, 지금으로 치면 문화체육관광부? 뭐 이런 어떤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조에 들어가면 예조 산하에 있는 관습도감 역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럼 거의 직속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초유경 입장에선 최세원이 자신의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이때 초유경,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종종거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와. 이제야 볼기 위해 먼지를 털게 되었구나. 볼기 위에 먼지 털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엎드려 공부하느라 엉덩이에 먼지가 수룩히 쌓였을 텐데 고작 먼지 털어놓고 자신에게 와서 종아리를 친다며 큰 소리냐? 비꼰 거예요. 이제 새내기. 이제 겨우 합격했네. 이렇게 본다고? 교수님, 기생이면 그래도 천민이잖아요. 이렇게 뭐 급제자를 무시할 수 있어요? 야사집인 용제총화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조금 덧붙여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반 기생이 아니고 초유경에 이어서 가능했을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초유경이 왕실 연애 이외에도 잔치집에 다니면서 사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로 고위집 양반들 집에만 갔기 때문에 1차 시험인 속과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인 대과에 급제 전인 사람은 상대할 급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왕실 연회에서 춤을 추는 기생이었던 초유경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또 자존심이 얼마나 세고 도도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와, 근데 제가 최세현이었잖아요. 자존심 진짜 상했을 것 같아요. 와, 얼마나 칼을 갈았을까? 나 이거 속과 이거 해가지고 보여줄 거야 했는데. 그쵸. 성균관 유생들까지 마음이 동할 정도로 왕실을 넘어 한양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기생 초유경. 초유경의 명성은
조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쭉 이어집니다. 자, 이제 조선의 왕은 세종에서 문종으로, 문종에서 단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단종즉위 1년 만에 조선의 권력은 개유정난을 일으킨 수양대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지요. 즉 단종은 허수아비였고 수양대군이 실권을 가진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단종이 재위하던 1455년 초유경 때문에 왕실과 조정 대신들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초유경 때문에. 네, 오호.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영과 초유경은 상피하여야 마땅한데도 서로 간통하였습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수양대군과 조정 대신들이 우르르르르 이 단종 앞에 찾아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상피. 자, 이 단어에는요, 친족 사이의 남녀가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하. 자, 그건 곧 절대 피해야 되는 관계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초유경과 간통을 저지른 남성 누구죠? 이영. 예, 이영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씨 성의 외자 이름을 가진 남자. 감이 오시죠? 왜냐면 왕자. 자, 확인해 보시죠. 초유경과 간통한 이영은요, 화이군, 또 세종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군은 초유경의 두 번째 남편 평원대군의 배다른 형제였던 겁니다. 게다가 화이군이 평원대군보다 2살이 많긴 했지만 왕실 서열상 서자인 화이군은 적자인 평원대군보다 서열 낫죠. 낮았죠. 그러니까 초유경과 화이군은 절대 사랑을 나눠서는 안 되는 관계인데 지금 간통. 간통을 한 겁니다. 또 한 번 왕자와 성 스캔들로 얽힌 초유경. 자, 그렇다면 초유경의 새로운 스캔들 상대 화이군 이영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을지 아하. 평원대군은 엄청 좋았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영의 성품이 여색을 탐하여 에헤이. 아하. 일찍이 첩액부 박대손의 종첩을 훔치어 자식을 낳았다. 아. 자,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에이. 아니 그 첩액부면은 뭐예요? 아내의 큰아버지의 종첩을 훔친 거니까 아니 그러면 아내 큰아버지면 그러니까 장인어른 형제의 첩이잖아요. 그 어르신의 첩까지 탐하여서 애를 땄다고요? 네. 아니 이런 사람이랑 간통을 하죠? 자, 화이군은요 굉장히 여색을 밝힌 인물이었습니다. 부인 큰아버지의 첩을 훔쳐 자식까지 낳아서 왕실의 문제아로 이 낙인이 찍혔죠. 세종도 여색을 밝힌 아들 화이군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화이군이 언젠가부터 단단히 눈독을 들인 상대가 누구다? 초유경. 초유경. 근데 문제가 있어요. 초유경이 누구의 첩이었죠? 평원대군. 네, 일반 양반도 아니고요. 왕실의 형제 평원대군의 첩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화이군은 알면서도 간통. 그럼요. 그러니 그때는 조용히 지켜만 봤겠지요. 그러다가 평원대군이 죽은 이후 본격적으로 초유경에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아니 이게 처음에 우리가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화이군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난잡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간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유경과 화이군의 간통 사건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조정에 큰 이슈가 됐을까? 여긴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과연 어떤 이유였을까요? 당시 금성대군의 집에서 화이군 그리고 몇몇 신하가 모여서 활쏘기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조정에서 이걸 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활쏘기 대회야. 네. 왜요? 아직도 느낌 안 오세요?
지금 단종이 지금 조금 이제 물러나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성대군이 다 모여가지고 이 단종 도와주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 수양대군이 찾아간 거잖아요. 그 비밀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처리해 보려고. 맞나요? 정확합니다. 우와. 결국 화이군이 어디에 휘말리는 거예요? 영모에 그렇죠. 영모에 휘말리면서 희대의 간통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화이군의 간통이 이슈가 된 게 수양대군이 정적을 제거할 시기였었거든요. 화이군은 수양대군의 반대편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화이군을 내치려고 기회를 봤는데 공교롭게도 활쏘기대회가 있어서 그걸 군사를 양성하려는 역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내치기는 명분이 좀 부족했던지 이미 알고 있었던 초유경과의 간통 사건을 들고 나와서 화이군을 유배 보내는 거죠. 근데 활쏘기를 뭐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역모로까지 보일까? 자, 그러면 화이군은 지금 유배를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초유경은 무사했을까? 근데 초유경도 일단은 좀 벌을 받긴 했을 것 같아요. 같이 벌 받잖아요. 대신들의 끈질긴 청에 간통의 죄를 지은 초유경에게도 어마어마한 벌이 내려집니다. 여기 초유경에게 장 80대를 때리도록 하라. 이번 판결로 초유경이 꼼짝없이 곤장 80대를 맞게 된 겁니다. 이 처벌이 이뤄지면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기생생활도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초유경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초유경은 이후에도 몸에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연회에 섭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더 높은 사람이 초요갱을 지켜줬어요. 와, 그러면은 드라마인데. 초유경은 당시 법대로 벌 대신 수속, 즉 돈을 내고 풀려난 겁니다. 조선시대엔 수속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형벌에 따라서 정해진 돈을 납부하면 실형을 받은 걸로 쳐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유경이 그 법을 이용해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남은 겁니다.